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 대체 왜 그런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하고 팩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전혜연 우석대학교 대학원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특별법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알바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임했는데 국회가 좀 무리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거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굉장히 무리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 여야가 치열하게 협의해서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주장이 계속 됐었고 논쟁이 되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사실은 여당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도 제대로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쏙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프레임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한덕수 총리의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여당이 보여준 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기본권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의 반론이라던가 법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똑같은 법장을 가진 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왜 국회에 있을 때 이런 논의를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당을 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너무 나서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를 하실 게 아니라 다시 로펌의 고문 변호사로 혹시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 자유, 평화, 뭐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권은 생명권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이 살아야 인권이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159명의 희생자가 소위 세계적인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죠.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을 운운하면서 묵살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족들의 단 한 가지 요구, 진상규명에 대한 그런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묵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뭐 특조위가 동행명령권 뭐 또는 압수수색 의뢰 같은 뭔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이게 헌법 정신을 위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사실 동행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 증언감정법이라든가 그런 다른 법률에도 있는 조항이에요. 예. 이건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또 영장 청구 의뢰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뭐 강제로 청구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뢰할 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소위 이른바 진상규명을 묵살하는 하나의 어떤 그 근거로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어제 그 기자회견 하면서도요. 언론을 이렇게 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부끄러움이라도 진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정권의 어떤 그 잔인함, 비정한 어떤 모습, 또 한편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어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뭐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런 영어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보스턴 레드삭스와 뭐 뉴욕 양키스 경기면 경찰력이 많이 동원돼야 되겠지만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경찰력이 많이 동원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그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진상규명이 도대체 어떤 진상규명이야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진상규명이 지금 안 된 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 중에 야, 마약 수사를 위해서 조금 좀 잠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경비대가 출동하고 뭐 이런 것들 경찰 인력이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억제한 것 아닌가. 그 의혹은 전혀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용산에 데모 시위가 있었는데 뭐 6시쯤 8시쯤 다 이제 그 시위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쪽에 있었던 경찰 병력을 왜 빨리 이동시키지 못했었는지 거기에 관한 그때 왜 경찰 수뇌부는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는지 또는 어떤 말을 했는지 거기에 관한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6시부터 지금 시민들은 6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민들은 아 이거 죽을 것 같다고 전화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왜 예. 검경의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면은 예.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진상규명 정말 중요한 거 재발 방지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해외에서도 특별한 기구를 꾸려서 백서 같은 걸 내는 이유가 요거는 법적으로 유죄, 무죄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고 왜 제대로 대응이 안 됐는가를 기록을 남겨서 재발 방지를 하자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경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위원회를 맡기자는 주장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듯이 혹시 무리한 마약 수사로 인해서 혹은 무리한 용산 지키기로 인해서 경찰이라던가 행정력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정권 차원으로서 이 의구심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는 게 국민의 오히려. 신뢰를 맞아요. 얻는 겁니다. 예. 그게 제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국민들이 의심을 사고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특별법은 여야의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련되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결과에 국민들도 수긍을 할 수 있어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진상규명 최선 다했다. 최선 다했다. 최선 다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유발률을 유죄를 두 번 주기는 발언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뭡니까? 결국 진상규명, 예.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제도적 보완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자는데 이걸 거부할 명분이 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실제 진상규명 최선을 다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요.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아. 어떻게 검경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특조위를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주는 것이 유족들의 어떤 희생에 대한 유족들의 또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절규하고 있는데 이걸 저런 식으로 묵살한다? 그러면서도 또 헌법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을 아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좀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행안부 장관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심정적으로라도 좀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대통령의 어떤 친분이 있거나 법조인 출신이거나 너무하잖아. 너무 이상민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거나 이러면 자리 지키고 하이제트한테 책임 다 떠돌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뭐하게 연봉 1억, 2억씩 받으면서 그 행안부 장관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안부 장관을 해도 이상민 장관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런 인재가 없습니까? 지금 행안부 차관이 행안부 장관에도 똑같아요.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가 지났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회의만 해가지고 그것도 거부했잖아. 심판소까지 헌재까지 가고 그것도 마치 이제 법적으로 다 사면 받은 것이냐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 또 거부권을 지금 9번째 행사를 하는 게 이게 대통령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진짜.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네. 국회를 계속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1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고요.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 사람들 임명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정말 남용하면 안 되는 거부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난 지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화가 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거는 정말 이건 역사에 길이 남을 악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천박한 인식이 자꾸 드러나는데 왜 피해자들과 유족들한테 자꾸 돈 얘기를 합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아볼까요? 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렇지.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진실원의 사과를 얻고 싶다고 하는데 눈 감기 전에 진실원이 사과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로 돈 받게 하려고 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하려고 해서 법원에 그 과정까지도 논란이 되고 그렇지. 이게 될 말입니까? 두 번째로 앞서서 김건희 여사의 그 천박한 인식 예전에 공개된 통화 내용 미투 피해자들이 뭐 돈을 안 줘서 그랬다는 심지어 돈을 모든 성범죄와 연관시킵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유족들은 진상규명 해달라고 했지 언제 지원이라던가 피해보상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진상규명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유족들이 이렇게 오체투지를 해가면서 빌고 있는데 이 돈 얘기를 꺼낸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참 천박하다. 지금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
참 슬프고 화가 나는 지경이더라고요. 이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이른바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네. 도의적 책임,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책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민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죠.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이 없는 정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한다? 저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깔아뭉개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정 운영 기조가 돼버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악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혜연 교수님이 저는 이 관련해서 최근에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고 김건희의 특검 이거 그리고 이태원 특검 관련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를 보면 아,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구나.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나쁜 사람을 악의를 뽑은 거 아닌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줄 알았더니 김건희 남편을 뽑았다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남편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두 분이 사저로 가셔서 마음껏 놀러 다니시고 빵도 사러 다니시고 명품백도 마음껏 쇼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 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아프고 힘든 일,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을 당했을 때 지도자가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일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총리가 이태원 참사에 이룬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손이 떨린다라고 그럼, 합니다. 예. 이거 최소한의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혹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요. 유족들과 지금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종교단체들이 이제 오체 투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가서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 국민들이 봤어도 이렇게 분노를 할까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 폴더할 그 마음이 있으면 참사를 당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지금이라도 화재 현장에서 울부짖던 상인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제대로 진심 어린 용서를 비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수정 교수도 덫에 빠진 피해자, 김건희가 덫에 빠진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덫에 빠진 피해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라고 해서. 아, 덫에 빠진 짐승을 욕할 수 있냐, 뭐 이런 비판할 수 있냐 그런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수정 교수님과 뭐 방송을 하고 그동안 굉장히 그리고 기대를 저도 많이 했어요.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보장하는 차기 부속실이 만들었을 때 부속실장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이라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 집에 몰래 담 타고 들어가가지고 가방 넣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사전에 카톡을 했잖아요. 카톡으로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았고 또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리고 뒤에 또 그 명품백 들고 무슨 가방 같은 거, 백화점 가방 같은 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잡혔어. 이게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인재 영입으로 차기 국회의원이 하겠다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진압하고 김건희 여사 말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게 앞으로 공천에도 이 기준을 적용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많은 사람이 해석이 되는데 이수정 교수님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하신 게 아닌가. 참 보통 전문가들이 이제 영입돼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를 그 심정을 하나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가장 인간으로서 그 비루함의 극치를 보입니다. 저는 이수정 교수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범죄 수사 전문가로서 보였던 어떤 최소한의 상식,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나마 기대도 하고 최소한의 객관성.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루함을 본인이 느낄 거예요. 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것을 하나 지적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간의 회동 이후에 저는 이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피지가 다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위 김건희 명품백 관련한 기본 입장은 이거다.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몰카 공작.
그다음에 두 번째 총선용 악법 뭐 이런 것이 기본 틀이었다면 이제는 사과 필요 없다. 덫에 빠진 피해자다. 이렇게 아예 딱 정리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지금 뭐 우리가 봤던 최소한의 상식을 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이수정 교수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채점할 때 뭐 당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거 놓고서는 읽기로는 기여도 그러나 속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말했느냐 안 했느냐로 OX라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행보를 볼 때. 편들었냐 안 들었느냐. 예. 여사님의 신기에 벗어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OX가 가려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보통은 총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중도 확장 전략을 많이 펴면은 본인들과 관련된 이렇게 역 아젠다라고 할 수 있죠. 본인들이 반드시 해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해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이고 어떤 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중도 확장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지금 집권 여당은 가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막 가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막 가는 거죠. 그리고 네. 최고의 가치가 뭐냐? 소위 이른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지켜라. 이 문제에 관한 한 윤한회동을 통해서 윤석열 회동을 통해서 한동훈 회동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천 못 받는다. 뭐 그런 어떤 최소한의 묵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묵계에 합의한 순간 앞서 얘기한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네. 중도 확장을 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인물 교체를 통해서 그렇지. 뭔가 저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내가 지지를 보낼 만해. 두 번째가 뭐냐면 정책 어떤 아젠다거든요. 미래 정책 아젠다거든요. 네. 정쟁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저 당이 내세우는 것이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미래 아젠다를 제출하는 걸 통해서 중도에 소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커녕 당장이 딱 걸려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국민적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속에서는 도대체 이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한홍은 한 발 더 나가서 김정숙, 노무현, 논두렁시계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논두렁시계 관련해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꼭 이렇게 모욕을 주는 발언이 나오는 저급한 물타기 정치에 대해서 참 통탄이 나온다라고 할까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저질 정치가 대놓고 하는 인사들을 참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박연차 게이트로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발생이 됐던 내용인데 논두렁에 벌였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아무리 정치에 이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냐라고 유족의 입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경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고인이 되신 대통령까지 그러다가 이렇게 저질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집권 여당에 계시는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언제고 노무현 정부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거를 가져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정권을 들고 나와야 되고 박근혜 정부 때의 실정을 지금 들고 나와서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나요? 그럼 최소한의 도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민생 대책을 내놓으라고요. 민생 대책을. 얼마나 국민을 얕보냐면요. 지금 저걸 선물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일단 전 국민들은 100%가 아마 뇌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선물이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호도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소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거론하지 않나 김정은 여사를 거론하는 것은 이걸 완전히 흙탕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여사가 이렇게 사인으로부터 이런 뭐 명품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인이 아니죠. 이게 2018년도 프랑스 파리인가요? 그때 국빈 방문했을 때 입었던 명품 재킷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 샤넬사로부터 받았던 무슨 뭐 브로치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외비 국빈 방문 중에 받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선물이네. 그리고 또 실제로 대여했던 옷은 샤넬 옷은 대여했다가 반납을 했고 또 반납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제 대여해준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박물관에 이미 기증돼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공개가 다 돼 있었던 것이고 국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런 공식적인 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거는 몰래 사저옆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 몰래 받은 거잖아요. 몰카로 찍지 않았으면 알려줄 수가 없죠. 없는 아니, 그리고 몰래 받은 거잖아. 자꾸 대통령 기록물 네. 얘기를 하는데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생산된 기록물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네. 김건희 여사가 그 목사님 만난 게 무슨 직무수행이냐. 그럼 이게 공적 활동이나 직무 연관성이나 가장 중요한 거 국가적 보존 가치가 국가적 보존 가치가 디올백 중에서는 가장 싼 건데 디올백 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그러면 갖다 놓던지. 그래서 이게 너무 오죽했으면 무슨 칼럼을 봤더니 토리가 웃을 일, 그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토리잖아요. 토리가 웃을 일이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참 아무리 김건희 여사 지키기를 하려고 해도 좀 정도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거는요. 네. 이 디올백 받을 때 김건희 여사의 그 발언을 보세요. 기억하시잖아요.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이건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이거 완전히 익숙한 그렇죠. 뇌물 받는 법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전 국민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이것을 선물로 강별하고 뭐 대통령 기록물 운운한다는 것은 국민을 얕봐도 아주 우습게 얕보는 거죠. 대통령 영부인 이런 아니 5급 공무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5급 공무원의 부인도 이런 거 가져오면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를 보내버리잖아요. 받는 순간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미칠 영향, 그렇지. 얼마나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공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 대통령은 그리고 검사였잖아. 검사 부인이었잖아. 검사들은 능히 그래 왔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면 지금 검찰에 뭐 배당이 됐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겠네요. 그렇지. 억울하다.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면 되는데 왜 네. 수사도 안 하고 국민권익위도 제대로 안 하냔 말입니다.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이 수사해달라. 그렇지. 수사해서 네. 진위를 좀 가려달라.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네. 피해자라 그러면서 덮자.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요즘 보도를 보니까 뭐 BBC라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매체에서도 나오고 인도에서 지금 뭐 많이 나오고 나왔습니다. 칠레에서도 나오고 네. 이게 나라 망신이지 뭡니까?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이 피해자고 국민들이 피해자지 왜 자꾸 가방받은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이게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이게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할 말인지 참 한심스럽네요. 대통령 지금 신년 대담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대담을 하긴 할 건가 봅니다만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뭐 지킴이 같은 역할이죠. 예, 팬클럽 회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신년 대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해야 할 건 두 가지 유감이다. 유감 천황이 유감 표명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말인지 하나는 몰카 공작 그리고 탄핵 공작 여기에 관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강신업의 재등장?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제 등장할 만한 국면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거리를 만든 거죠. 예. 지금 벌써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팬클럽, 팬카페, 예. 리드 훈이, 예. 그다음에 또 이쪽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건희 사람도 있고 또 뭐 건승 코리아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이 팬클럽들이 벌써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붙었거든요. 유난 이 충돌 이후에 이런 속에서 내가 드디어 윤석열을 지키는 또 김건희를 지키는 소위 호위무사가 되겠다 하고 지금 본인 스스로 등장한 건데 이 갈등 국면에서 김건희를 지키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최소한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심지어는 이 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약 수사에서 얘기되는 던지기 수법까지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도 확장 전략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다시 윤한 갈등을 윤한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일 의아스러운 발언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정권을 지킨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는 건지. 그러니까 김건희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특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디올백과 관련한 것들은 철저하게 그냥 절연을 하고 끊고 가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도. 그러면 왜 이 여론조사가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 30% 지금 31% 나온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28%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의 말을 듣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 국민의 민심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심과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정운영은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야 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 사저로 가라, 뭐 집으로 가라 이런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해진 것은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충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이른바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라고 하는 선출된 권력 뒤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은 강신업 변호사죠. 김건희를 정권 차원에서 지키자고 하는 논리가 기생 조용하다가 다시 나온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번 이 당정 간의 갈등 윤석열 한동훈 충돌을 통해서 도드라진 것은 문제의 본질은 다시 한번 김건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저는 뭐 삼국유사 때나 나왔을 일이 요즘 다시 재현되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데 천공이란 인물이 이렇게 시끄럽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적이 있었는가.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 이렇게 논란이 된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무속 관련 논란은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유승민 후보도 이거 뭐 공작도 아니고요. 또 여러 언론에서 예. 무속과 관련된 인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캠프와 관련된 곳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사의 팬카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팬카페 관련자들이 나서거나 혹은 팬카페 사진이 유출되거나 이런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봐야겠는 거예요. 네, 팬카페가 또 극단적이잖아요. 네,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걸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더 그 대통령이나 여사를 안으로 그 소외되게 만드는 국민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지지층 강신업 변호사 같은 사람들 또는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전혜연 우석대학교 대학원 개공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